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는 1등이 좀 나와버렸고 2월 회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야무지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느 회차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배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추가해서 뭐 좋은 결과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요코하마 FC의 경기입니다. 자, FC 도쿄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마리너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1무 4패로 페이스 좋지 않았지만 최하위 마리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오랜만에 승리, 분위기 반등 성공했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휴식일이 짧은 경기입니다. 연승 기회가 이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요코하마 FC는 직전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0대 4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리그 일정에서 3연패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수비 실책, 세컨볼 등 수비 집중력이 최근에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득점 기회 창출까지는 좋지만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연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FC 도쿄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도쿄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다 분위기 안 좋던 상황에서 FC 도쿄가 마리너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요코하마 FC는 경고 누적으로 주전 미드필더까지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주중 일정으로 인해서 휴식일이 짧은 게 변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코하마 FC의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마킹 아끼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도쿄 승을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휴식일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으시다면 여기서 명분 있게 가는 거는 상대전에서 무승부는 일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코하마 FC 승으로 그냥 중간 비워놓고 누르는 게 방법이다. 하지만 아껴간다면 저는 도쿄 승만 누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쇼난 벨마레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입니다. 자, 쇼난 벨마레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 최근 4경기 동안 1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일정이 좀 밀리면서 오랜 기간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도 승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만큼 2주간의 휴식이 반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홈에서 0대 3으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3연패를 기록하면서 심지어 하위권 팀들에게도 3경기째 무득점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용병 3톱을 기용해 봤지만 득점이 기대치가 전혀 없었고 감독 교체를 단행했음에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전술 방향만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플랜 B도 없어 보이고요. 주중 일정에 대한 데미지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존재합니다.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 찾기 힘듭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으로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쇼난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쇼난이 더 좋았을 정도로 최근까지의 상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쇼난이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휴식일로만 따져봐도 쇼난이 이번 경기 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저는 쇼난 승 추천드리는데 다만 쇼난 벨마레도 최근에 약팀들 상대로 좀 밀리고 있고 좀 고평가할 수 없는 팀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거 무승부까지 가는 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볍게 간다면은 승으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교토상가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 가시아 원정에서 3대 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오락가락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정해서 공격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팀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홈에서의 강세를 특출나게 말할 수 있는 팀이 아닌 만큼 당일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바 오사카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조직력은 아쉬움 존재하지만 수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경기 운영을 좀 잘해줬던 만큼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성 뚜렷하지 않고 호각세입니다. 최근 4경기는 2승 2무로 간바가 우세하고요. 직접 맞대결은 홈에서 간바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성상 교토의 투박한 축구가 간바의 실리 축구에 좀 상성이 좋지 않은데요. 맞대결 시에 교토가 간바 상대 승리도 최근에 뭐 없는 만큼 홈이긴 하지만 뭐 교토 승은 저는 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바 승을 그냥 누를 수 있느냐인데 뭐 간바가 맞대결 시에 원정에서 승리가 거의 없고 뭐 간바의 원정 경기력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결하게 무승부를 좀 누릴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무승부만 찍어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자, 산프레체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 상대로 원정에서 0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2승 1무로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선두권 경쟁에 다시 들어왔고 새로운 영입 자원들과 부상 복귀 자원들이 뭐 경기력이 폭발을 하면서 리그 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으로 인해서 좀 이런 기세가 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 3승 4무 1패로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주전 센터백 미쿠니가 좀 크리티컬한 실책을 자주 보이고 있어요. 소극적인 감독의 경기 운영 또한 좀 비판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강팀과의 매치업에서의 대응력은 좀 기대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주전 수비수 사토의 경고 누적 결장이 존재하는 만큼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직접 맞대결은 홈에서 나고야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경기 내용 자체는 히로시마가 우세했고 현재 팀 체급 차이, 분위기 차이, 경기력을 종합해서 본다면 홈에서 히로시마가 우세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이거는 히로시마 승만 추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후쿠오카 대 빗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긴 하지만 2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여전히 수비 조직력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리그전에서 2달 만에 홈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득점을 기록한 것들이 이게 다 신인 선수들의 발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과연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베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상당히 좋은데요. 7경기째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으로는 기세를 탄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오사코, 무토 요 두 놈의 빈자리를 대체 자원들이 잘 메워주고 있는데요. 뭐 감독이 교체 타이밍 못 잡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연결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좀 존재한다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고베가 후쿠오카 상대로 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고베가 홈에서 좀 0대 1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연승이 끊겼죠. 상대전 연승이 끊겼고 경기 내용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마냥 고베의 우세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베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현재 연승 기세를 탄 상황이고 후쿠오카가 최근 기세 나쁘지 않지만 조금은 약팀들을 상대로 기록한 경기인 만큼 수비력에서는 또 온전히 좀 고평가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있는 고베의 공격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오카가 지금 홈에서 관중 동원력이 좀 세고 홈팬들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후쿠오카가 홈발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는 고베 승, 좀 넉넉하게는 고베 승무 마킹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2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베 승까지만 누르고 뭐 무승부 찍는 거는 돌아와서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야마가타 대 나가사키의 경기입니다. 야마가타는 직전 경기 아키타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연패로 페이스가 좋지 않았는데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는 돌렸습니다. 기존의 포백으로 전술을 좀 회귀하면서 공격 전개 등 전반적인 경기력은 좀 개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안정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교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가사키는 직전 경기 구마모토 상대로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랜만에 대승으로 분위기는 돌렸습니다. 7년 만에 타카기 감독이 복귀하고 나서 바로 대승을 거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신력에서 반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리 축구로의 전환 또한 유효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포텐셜이 있는 팀인 만큼 원정이지만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꽤나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직접 맞대결은 나가사키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나가사키가 퇴장당했음에도 수적 열세 상황에서 동점골 기록하고 승점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은 나가사키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야마가타가 홈에서 나가사키 상대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양 팀 다 감독 교체를 하고 직전 경기를 이겼는데 이래저래 좀 포인트들이 많지만 상당히 마킹이 어렵고요. 그냥 여기서는 좀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자면은 나가사키가 감독 교체하고 직전 경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야마가타는 조금 수비력이 아직은 좀 정돈되지 않았고 기본 체급을 고평가한다면은 원정이지만 나가사키 승을 좀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찍어주는 게 좋고 그 외의 마킹은 좀 취향껏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야마구치 대 아키타의 경기입니다. 야마구치는 직전 경기 에임의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6경기 3무 3패로 리그전 3무 1패, 리그 일정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자,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체급 자체가 너무 약하고요. 현재 리그 18위, 별다른 포인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아키타는 직전 경기 야마가타 상대로 홈에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멀티 실점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아쉬움 존재하고요. 여전히 세트피스의 강점은 존재하지만 전술의 다변성이 없고 수비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 집중력이 높을 때 후반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긴 상성은 야마구치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키타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아키타가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아키타가 경기 후반에 집중력 부족한 모습 자주 보이지만 야마구치의 체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키타의 전술을 잡아채는 카운터 치는 이런 모습은 좀 보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감하게는 아키타 승 눌러줄 수 있는데 타이트한 2부 리그의 성격 그리고 팀 체급 차이가 양 팀이 크지 않다는 거 감안한다면 무승부를 단일로 눌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승부를 같이 눌러주는 것까지도 고려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승부 눌러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참 어려운 경기들입니다. 이거 내용 찾는 데만 해도 지금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한 거 티가 난다면 그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절반 가도록 할게요. 8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오미야입니다. 자, 오이타는 직전 경기 도쿠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4경기 2무 2패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홈 어드밴티지는 꽤나 존재하고 중위권 전력을 유지 중인 만큼 그냥저냥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오미야는 직전 경기 사간도스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연속 무승부 기록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 주도권이나 경기 풀어나가는 과정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모르게 자꾸 비기고 있습니다. 결정력 아쉬움 존재하고 최근 실점의 대부분이 경기 후반에 체력이 밀리면서 나오는 실점이기 때문에 과연 원정에서 이 부분의 수정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오미야가 오이타 상대로 극상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요거 간결한 막힌 구간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승무 있고요. 오미야 승무가 있고 지금 오이타 승을 갈 명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랬을 때 오미야가 잘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무승부 지금 배제하기에는 4연무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오미야 승무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K리그로 가네요. 자, 수원FC는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원정에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 승리 없이 2무 3패로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특히 최근 2경기에서 5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등 포인트는 안현범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건데 베테랑 플레이들이 없다 보니까 좀 공수에서 어수선했던 경기 운영이 조금은 잡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강원FC입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 상대로 3대 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가 3대 0 압도적인 승리였고 주전급 선수들이 스쿼드에 복귀한 경기에서 성과를 낸 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이 연속 득점을 기록적인 부분 또한 고평가 포인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4승 3무 3패로 상당한 호각세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0대 0으로 강원이 비겼습니다. 자, 강원이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원정에서 과연 이 경기력이 유지될지 의문이고 상당히 좀 막히기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FC의 수비 레벨이 좀 떨어지고
뭐 한 경기긴 하지만 3득점을 몰아친 이 공격 기세가 그래도 이번 라운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수원이 지금 수비 정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이 원정이지만 그냥 저는 강원 승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양FC 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안양은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여전히 수비가 문제고 13경기째 클린시트 없이 실점 허용하고 있고 강약약강 강팀 상대로는 대응력이 좀 떨어지고 약팀 상대로만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3무 1패로 홈 강세를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 광주는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 아사니의 득점이 나오면서 공격 기대치는 올라갔지만 골키퍼의 말도 안 되는 미스플레이가 나왔고 멘탈이 나가서 아마 이번 경기는 기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백업 골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광주가 지금 마땅히 쓸 만한 골키퍼 자원이 없습니다. 최근에 원정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원정이라고 저평가할 건 없지만 이래저래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광주가 안양 상대로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광주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안양이 강팀 상대로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데 광주가 강팀인지 약팀인지를 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광주가 최근에 무승부가 좀 많고 골키퍼 이슈가 있고 원정이다. 그리고 안양이 홈에서 좀 약하지만 홈에서 무승부를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냥 과감하게 이거는 무승부 찍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대 서울 이랜드. 지금부터는 K리그 2부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남 아산은 직전 경기 성남FC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부상자 복귀와 함께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상당히 간결하게 연결되고 있고 슈팅의 순도도 좋은 만큼 이 기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랜드는 직전 경기 천안 상대로 원정에서 4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부산전 4실점, 부천전 3실점, 천안전 3실점으로 4실점이네요. 4-3-4. 엉망입니다. 그래서 수비가 망가진 상황에서 직전 경기는 플랜 B를 가동했음에도 전혀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수들의 활약은 나쁘지 않지만 현재 지금 수비수 대체 자원도 부족한 만큼 이적을 통한 수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의 이 실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충남 아산이 이랜드 상대 상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랜드가 홈에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고 이거 충남 홈에서는 또 이랜드 상대로 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충남 승을 과감하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부천 대 경남의 경기입니다. 자, 부천은 직전 경기 안산 상대로 0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홈에서는 3연승 중이고 인천을 제외한다면 꽤나 지금 부천이 홈에서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경기력이 압도적이다 뭐 이런 팀은 또 아니라서 고평가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남은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 홈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3연패 기록하면서 분위기 좋지 않고요. 특히나 2경기 연속 3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 존재합니다. 대규모 선발 변화를 줬음에도 조직력이 나아지지 않았고 선수들의 개별 실수로 인해서 경기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등 포인트를 잡기에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에서 부천이 경남 상대 상성이 상당히 좋고 직전 맞대결 부천이 원정에서도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천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양팀의 상성 그리고 부천의 홈에서의 3연승 그리고 여기다가 또 홈 어드밴티지 원정 열세 이런 거 따진다면은 이거는 그냥 부천승은 뭐안 들어와도 누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안산 대 천안입니다. 안산은 직전 경기 부천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패배 없이 분위기 나쁘지 않았지만 무패 기록이 깨졌고요. 주도권은 팽팽했지만 경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고 경기 중에 공격수 박채준, 수비수 장민준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 부분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천안은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연승에 들어왔는데요. 공격력이 살아난 부분 또한 상당한 자신감 회복이 될 것이고 선수단이 좀 활기를 찾았다 뭐 이런 것들을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는 실수가 잦은 만큼 원정에서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안산이 천안 상대로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 또한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천안이 의문의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올렸고 안산은 패배와 부상자들까지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조금 꺾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팀 포텐셜 차이가 크지 않고 안산의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최근에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감안한다면 음 무승부까지는 뭐 제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간결하게 마킹을 간다면 단일 무를 깔 건데 이거를 이제 천안이 그래도 첫 시즌 연승을 기록했고 안산이 뭐 부상자 뭐 이래저래 있는 거 뭐 생각한다면 뭐 천안 승무 이렇게 가주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안 승무 눌러놓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성대 성남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화성은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에 좀 버티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너무나 강한 상대를 만나서 패배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력은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서 결국은 팀 포텐셜이 너무 낮다. 기대치 낮습니다. 성남은 직전 경기 충남 아산 상대로 홈에서 0대 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득점력에서 상당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벤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전술 변경에 막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크게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양팀 맞대결은 직전 경기 성남이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했는데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뭐 지금 화성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 예측 저는 좀 까다롭다 보고요. 승무패 무조건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면 상당히 가볍게 갔다라고 치는데도 이게 마지막 경기를 지우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K2, J2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을 맞추기가 또 애지간히 까다로운데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면서 생각 맞는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 체크하고 마킹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